살아보니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였습니다. 어릴 땐 매일 보던 친구, 대학 때는 밤새 수다 떨던 친구.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멀어지곤 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관계가 조금 불편해져서 하나, 둘 연락을 놓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 하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한 명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거 우리 누구 이야기네 하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엔 댓글로 당신만의 소중한 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 중년에 꼭 곁에 둬야 할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1. 기운을 북돋아주는 긍정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운 없을 때 그래도 괜찮아 한마디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년이 되면 우리 모두 인생의 골목길을 지납니다. 건강, 자녀, 경제, 일 관계. 마음이 지치는 날들이 더 많아지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운 시기죠. 이럴 때 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해낼 줄 알았어 라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큽니다. 60대 초반 직장인이었던 김상호 씨는 회사를 나와 한동안 말도 없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던 날이 이어졌죠. 그때 매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형님, 오늘도 운동 가야죠. 날씨 좋으니 공원 산책 어때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운을 북돋아준 친구가 있었대요. 김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었다고. 그때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아마 더 깊이 무너졌을 거라고. 이런 긍정 친구가 곁에 있으면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동안 내가 못해서 안 된 줄 알았는데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죠. 어쩌면 그 한마디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 덕분에 무기력하던 일상에 작은 활기가 돌고 다시 산책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아, 나 다시 살아가는 중이구나. 그 시작이 바로 그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였다는 걸요. 긍정 친구는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기조를 다시 살아보자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예요. 이런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세요. 너 덕분에 살았다는 말 절대 아끼지 마세요. 힘든 일이 없더라도 가끔 먼저 안부를 전하세요. 그 친구에게도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긍정은 서로 닮아갑니다. 긍정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2.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 이 친구는요, 내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삐딱할 때, 실수할 때, 힘들어할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중년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많아지잖아요. 부모, 배우자, 직장인, 자식. 그 많은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어땠는지도 잊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걸 알고도 그래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어릴 적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건 이은정 씨.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쳐 있었지만 괜히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말도 못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용히 한마디 했답니다.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나는 널 아는 사람이야. 괜찮아, 그냥 와. 내가 밥 해줄게. 이은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 혼자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런 친구는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다 안다며 괜찮다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나는 나를 다시 믿게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주는 손.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요,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줬던 만큼 당신도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세요. 너 있어서 살았다. 그 말 한마디면 그 친구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관계는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정이란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때 그게 진짜 우정 아닐까요? 3.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 친구. 사실 건강말은 쉬워도 혼자 지키기는 어렵죠. 작심삼일 우리 모두 해봤잖아요. 하지만 옆에서 같이 걷자, 오늘도 한 바퀴만 돌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날 운동은 갑자기 쉬운 일이 됩니다. 이런 친구는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결국엔 나를 오래 살아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70세 이명숙 씨는 관절염 때문에 거의 걷지를 못하셨대요. 무기력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 친구가 매일 와서 오늘도 5분만 걷자, 5분만 하며 이끌어줬대요. 처음엔 억지로 끌려나가다시피 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본인이 먼저 걷자고 하게 됐다고요. 지금은 매일 공원에서 만나는 운동 친구들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도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운동 친구는요, 몸만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 운동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중년 이후엔 체력이 곧 삶의 기반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친구 한 명이 10년, 20년 후에 나를 살게 해주는 셈이죠. 매일 30분 산책이 사실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친구와는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자주 정하세요. 매주 수요일엔 같이 걷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유도입니다. 서로 부담 없이 격려하며 이어가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함께한 기록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면 그 자체가 추억이 되고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요. 미국 하버드 의대 건강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결국 가치가 해답이라는 거죠. 4.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형 친구. 이 친구는 감정에 휩쓸려 함께 분노하거나 휘둘리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고 따뜻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 뭘 해야 할까? 자녀 문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혹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나보다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아본 친구, 혹은 삶의 태도가 단단한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너무 흔들리지 마. 넌 잘하고 있어. 그 말이요. 흔들리는 중년에게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박정수 씨는 퇴직 이후 작은 가게를 해보려고 했지만 주변에선 요즘 장사 다 안 돼, 괜히 돈만 날릴 걸 하는 말뿐이었대요. 그런데 오랜 친구 한 명이 자신의 사업 실패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해주며 이왕 할 거면 이건 꼭 확인해봐. 그리고 절대 대출로 시작하지 마. 라고 조언해줬답니다. 박 씨는 그 친구 덕분에 무리한 투자를 막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손님 많은 가게 사장님이 되셨대요. 그 친구 말이 없었으면 나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야. 박정수 씨가 말하셨어요. 멘토형 친구는요, 내가 안 보던 길을 보게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휘청일 때 그 친구는 조용히 한마디, 한 시선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줘요. 그때 그 조언 덕분에 길을 잘못 들지 않았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훨씬 덜 흔들리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에겐 고민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듣기만 하지 말고 덕분에 도움이 됐어라는 피드백도 꼭 전해주세요. 또 하나, 그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땐 당신도 경청하는 입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멘토형 친구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입장도 때론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두 번째 자아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나침반 같은 그 친구 한 명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지 모릅니다. 5.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감 친구.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걸 하면서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중년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는 늘 나 빼고입니다. 가족, 일, 자식.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하지만 이 친구와 함께라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됩니다. 정영애 씨는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대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붓을 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졌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반을 추천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옛날에 그림 잘 그렸잖아. 한번 해보자. 그 친구 덕분에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 지금은 둘이서 같이 소품 전시회까지 열게 됐답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건 그 친구 덕분이었어요. 정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취미 친구는요, 인생을 다시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 친구 덕분에 삶에 작은 설렘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지친 나를 위로하는 힐링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삶이 더 따뜻해집니다. 공감 친구와는 즐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격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만나세요. 그리고 새로운 걸 제안해보세요. 이번엔 이거 해볼까?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진을 남기고 기록을 나누고 그것들이 쌓이면 그 친구와의 시간이 당신의 소중한 삶의 장면이 될 거예요. 심리상담가 최성애 박사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다. 함께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이 중년 우정의 가장 단단한 연결고리입니다. 6.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 친구. 이 친구는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묵묵히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요. 괜히 민망하고 쓸데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내 이야기를 가만히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는 그 자체로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최명자 씨는 남편과의 갈등, 어른 자녀 문제로 마음이 힘들던 시기였대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꾹 참고 지내셨죠.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슬쩍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말없이 차만 따라주며 조용히 들어주더래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해준 건 아무 말도 아니었지만 그 침묵이 위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청 친구는요, 내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조언보다는 공감, 판단보다는 그랬구나 한마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우린 나이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경청 친구에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내가 들어줘서 살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나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거니까요. 심리치료사 토마스 고든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경청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잘 들어주는 친구 한 명,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진짜 약일지 모릅니다. 7.
경제적 지혜를 나눠주는 재테크 친구. 중년이 되면 이제 돈 걱정 좀 덜고 살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모님 돌봄까지 겹치면서 늘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야 하죠. 이럴 때 돈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친구는 돈 얘기가 부담이 아닌 지혜를 나누는 대화가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재호 씨는 50대에 퇴직하면서 목돈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나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며 소소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함께 유튜브로 재무 공부도 하고 서로 월 지출표를 공유하며 생활비를 아끼는 팁도 나누고 그 친구 덕분에 혼자였으면 절대 시작 못했을 공부를 함께 하게 됐고 마음까지 든든해졌다고 합니다. 돈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불안은 줄고 실천은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 노후에 대한 희망이 담긴다는 거죠. 돈 이야기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는 공유의 선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조언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나도 이런 정보 있어 하며 주고받는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이 중요해요. 재무설계사 강상욱 대표는 말합니다. 돈은 혼자 관리하면 불안하고 함께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중년의 재테크 친구는 당신의 노후를 함께 설계해줄 동반자입니다. 8. 유머 감각이 뛰어난 웃음 친구. 이 친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포인트를 찾아내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주는 재주가 있어요. 어쩌면 별말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풀리고 그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죠. 웃음은요,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매일 나눠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윤상철 씨는 퇴직 이후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대요. 아무 의욕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매일 아침 우스운 짤방 하나, 유머 있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줬다고 해요. 하루는 메시지를 보다가 빵 터졌고 혼자 웃다가 눈물이 났대요. 그때 처음으로 나 아직 웃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웃음 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이 붙었다고 하셨어요. 웃음 친구는요, 지친 마음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그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내 속을 환기시켜줘요. 그리고 그 웃음 덕분에 그래, 아직 나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 그게 바로 유머 감각 있는 친구의 진짜 힘이에요. 무거운 이야기 없이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리고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진심을 알아봐주는 따뜻함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친구는 장난 뒤에 다정함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헨리 워드는 말했습니다.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다. 그 햇살 같은 친구 한 명, 당신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9.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주는 응원 친구. 이 친구는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괜찮아 해봐.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주저없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중년이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주변 시선은 어떨까? 가족에게 부담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을 때 등을 살짝 밀어주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용기가 됩니다. 김은영 씨는 55세에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며 말리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너한테서 커피 한 잔 받는 날 꼭 올 거야. 그 한마디에 용기를 냈고 2달 후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작은 동네 카페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답니다. 그 친구 말 없었으면 아직도 망설이며 시간을 버리고 있었을 거야. 김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원 친구는요,
내 안에 숨겨진 나도 몰랐던 용기를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도전을 앞두고 망설일 때 그 친구는 결과보다 시작하는 나를 먼저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해요.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친구.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응원 친구에게는 내 도전의 결과를 꼭 공유하세요.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땐 이번엔 내가 응원하는 차례예요. 나도 믿어줄게 해봐. 이렇게요. 응원은 돌고 돌아 결국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지금도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그 친구, 당신 인생을 바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10.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찐 우정 친구. 이 친구는요, 가식 없고 계산 없는 마음으로 진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연락이 뜸해도 너 요즘 괜찮아?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덜 외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순 씨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요즘 너 말이 너무 없어서 이상하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대요. 그리고 말없이 집 앞에서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손편지를 놓고 갔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고 해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었구나 하고요. 찐 우정 친구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지내는 척할 때 그 표정 너머를 먼저 들여다봐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찐 친구는 특별한 뭔가를 해줘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안부 하나 생각나는 날의 전화 한 통. 그게 이 관계의 전부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갈 때 표현하세요.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 유은정은 말합니다. 삶이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혼자가 아니다. 그 얼굴, 지금 하나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께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그 친구 있으셨나요? 중년의 우정은요, 젊을 때처럼 자주 보진 못해도 가끔 떠오르는 이름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친구 유형 중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른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지? 내 생각이 나서. 그 한마디가 그 친구에겐 오늘 하루를 밝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